자, 이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증시에 좀 하락의 날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좀 급락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백약이 거의 무효하죠 지금. 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초두에서 맨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이렇게 있어요. 네. 두 개가 있어요. 자, 지금은 통화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결정은 되게 빨라요. 금통위 해가지고 땅땅땅 하면 끝나거든요. 오늘 금통위 기습으로 금통위 해가지고 금리 50bp 내렸잖아요. 네네. 결정은 빨라요. 근데 이거 시행해서 시행이- 효과 보기에는 금리 50bp 내렸다 그래서 내일 당장 우리한테 레스토랑 가서 밥 사 먹을 돈이 생깁니까? 시간이 좀 아니잖아요. 걸리죠. 네. 이게 나중에 이자를 좀 줄여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소득에서 이자가 나가는 비용이 좀 적어지고 하면서 뭔가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금리 5%일 때 5%일 때 100bp 내리는 거하고 1%일 때 100bp 내리는 거하고 효과가 5%일 때 100bp 내려서 4% 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지금 1%일 때 100bp 내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 시장을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호주 증시 보세요. 호주 증시. 호주 증시는 호주는 금리 내릴 여력이 많기 때문에 13일 날 네. 호주가 맨 먼저 반등했어요. 이유는 금리 여력이 많기 때문에 내릴 여력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부터 전 세계의 문제인 거야 이게. 환율 전쟁한다고 수출 잘해보겠다고 금리 서로 안 올리고 버티다가 정작 문제 생기니까 이제 내릴 금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잘 올렸으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내려라 그거 안 했으면 금리 많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올렸으면 통화정책 여력이 이만큼 있었을 텐데 지금 그때 못 올리게 막아놓고 통화정책 여력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통화정책 쓴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결정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싸우기 바쁜데. 근데 미국은 잘 안 싸워요 또. 미국은 딱 문제 생기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바로 속전속결로. 이거는 좀 우리나라 좀 배울 만한 배웠으면 것 좋겠어요. 같아요. 이거 진짜. 네. 보세요. 얼마 빨라요 미국. 근데 우리나라 뭐 여튼 싸우느라고 오래 걸려요 이게. 근데 집행하는 순간 효과가 되게 빠릅니다. 그럼 재정정책을 먼저 써야 됩니까? 아니죠. 좀 뒤에 아직 미국은 써야죠. 피크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피크가 왔을 때 재정책을 써야죠. 그래서 재정책을 지금 급격하게 많이 못 쓰는 거야. 지금 현재 통상적인 이유로 지금 CP 맵이 빠졌다. 오늘 미 연준이 금리를 기습적으로 다 내려서 제로금리 만들어버렸는데 주가가 밀린 이유가 뭐냐. CP 맵이 빠졌다는데 지금 CP 맵 써버리면 카드 써버리면 여기서 피크 더 이상 와가지고 쓸 주가 더 밀릴 카드가 때 없죠. 그때 무슨 카드를 쓰겠냐고 네네. 그때.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저는 각국이 이제 비상시를 대비해서 재정 정책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어요. 근데 유로존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20위는 금리를 통화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제 마이너스라서. 그때 일본하고 환율 전쟁 왜 해가지고 그 환율 전쟁 한 것 때문에 금리 못 올리는 것 때문에 지금 내일 금리도 없잖아요.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일본 이유가 지금 제일 주가가 하락이 가팔라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현재 각국이 비상시 대비해서 재정정책을 아끼고 있는데 과거 금리를 빠르게 못 올렸던 부분이 현재 지금 통화정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쓰면 한계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피크가 왔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재정정책을 쏟아 붓겠다. 그러니까 불이 엄청 났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한꺼번에 다 때려 붓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재정책이 쏟아져야 바닥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점이 확진자 피크 시점인데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화면이 지금 현재 중국이 맨 끝에 있죠. 중국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이 과연 확진자가 진짜 그거밖에 없는지. 예. 근데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중국 내에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 뭐 확진자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믿어요? 중국 데이터를. 근데 여튼 중국은 줄어들고 하고 있다,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심리적으로 안정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속이면 안 되죠. 근데 속이면 안 되는데 한국이 그 다음에 T 플러스 14일에서 20일 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란과 이탈리아가 거의 동일 시점, 우리하고 한 10일, 12일, 13일 차이. 자, 그 다음에 전체 EU와 영국과 미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15일, 20일 차이. 그죠? 요 표를 보시면 이제 피크 시점이 어느 순간인가. 물론 여기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이 한국처럼 잘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 국뽕이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한국이 약간 사회적 일체감이 좀 뛰어나요. 그렇죠. 한국 우리나라가.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렇게 사회적 일체감이 뛰어나다라고 보진 않아요. 단일민족.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 워낙 넓으니까 네. 덜 퍼지겠죠, 일단. 그리고 미국은 이번에 어떻게든 잡겠다고 밥 먹고 있으니까.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오래 걸릴 것 같고 유럽은 말 정말 안 듣고 있거든요. 아직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왜 그러나 몰라요. 영국은 거의 포기했어요. 예, 영국은 이상하게 섬나라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영국은 그냥 포기했어요. 고집이 있는 아 거예요. 그냥 냅두면 알아서 없어진다. 아직도 이상한 생각을 이주주의라서 하고 있네. 뭐 제일 피해 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런 주의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점들 우리나라는 미국이 꺾인 시점이 완전히 좀 증시가 다시 진정 바닥을 국면, 치는 네. 그런 국면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많으니까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미국이니까 이쪽 미국만 꺾이기 시작하면 희망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국내 증시로 봤을 때도 좀 종목 전략을 저희가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제 이 자금이 좀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현 시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관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좀 신규 매수자라면 현재 지금이 딱 저가 매수 시점일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네. 정책을 쏟아내도 확진자 수가 정책을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확진자 확진자가 수가 확 늘어요. 늘었어요. 심리 또 깨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정책을 못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규 매수자라면 대기해야죠, 당연히. 확진자 피크가 꺾일 때, 확진자 피크가 꺾이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네네. 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증가세가 꺾일 때, 이 증가세 꺾일 때가 타이밍이다. 그때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하루 이틀 차이로 급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지금 차라리 그거 놓치고 길게 수익 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매수자 대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규 매수자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나 우리 지금 이미 다 물려 있어.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은 추가 매수 시점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꺾일 때 추가 매수 시점을 보자. 아무리 주가가 폭락해서 싸다고 유혹을 해도 추가 매수 시점 꺾일 때, 확진자가 꺾일 때 그때 추가 매수 시점을 보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살 돈도 없다. 라고 하시면 반등식 매도해서 비중을 좀 줄여주자.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자. 저는 그것만이 지금 시장을 버틸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산별 비중별로 투자 전략 짰으니까요. 꼭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테마별로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코로나19 관련주를 비롯해서 사실 좀 대선 테마주들이 좀 오름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대표적인 대선 네. 테마죠. 자, 안랩 봤어요? 네. 보이시죠? 네. 다 밀렸잖아요. 근데 저는 총선이 다가올 때 우리나라가 선거를 연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 정도 확진자로 간다면 제발 이제 저도 크리스찬인데 당분간은 좀 예배는 좀 이렇게 집에서 잘 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물론 저랑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예, 분명히 좀 더 독실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무조건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주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 지키라고 하셨지 꼭 교회 가서 열심히 같이 예배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것만 잘 지켜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대량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나라 조금 1, 2주만 잘 이런 것만 잘 지켜준다면 총선은 가능하다. 총선이 가능하면 저는 오늘 정치 테마주들 일단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자세한 내용 노란톡 메신저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코로나19 관련주는 시즌 말고 보지 말자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지난주도 네. 시즌 말고 보지 말자 그랬는데 시즌 하나만 지금 지난주 가격 다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시즌 하나만 보자. 일단은 백신 관련주 일양약품 어떻게 잡겠냐고. 개장주 이거 시즌만. 어떻게 잡을래요? 이거 어떻게 잡겠냐고 이거. 일양약품 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음봉 나왔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